파트 2는 크게 접근을 세 단어 풀이법으로 제가 가거든요. 세 단어 풀이법. 처음, 중간, 네, 끝.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네. 중간, 끝. 파트 2를 하시다 보면 문장을 다 들으려는 접근법을 거의 대부분 취하시거든요.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진단을 해보면 대부분이 다 듣는 접근법을 취하는데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시는지. 7번 한번 간단히 들어볼게요. 들으시는 거 어떻게 들으셨는지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Number 7. When did you buy your new phone? 들렸어요? 이거는 근데 다 들렸는데, 이거는 쉬워가지고 좀, 그러니까 쉬웠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영어로 한번 들은 걸로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고. When did you buy your phone?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제가 듣는 건 어떻게 듣냐면, 지금, when did you buy 폰 이렇게 들으셨죠? 거의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저는 근데 약간 다른 게, 저는 어떻게 듣냐면, when buy 폰이에요. 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풀이가 간결하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처음, 중간, 끝 잡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일단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20번에서 31번 정도 가면은 어차피 안 들리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은 상상을 해야 돼, 진짜로. 그래가지고 의미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다 들으려고 노력하면 템포가 굉장히 꼬이고 그 다음에 좀 효율성이 별로 없어요. 처음, 중간, 끝을 잘 잡는 느낌으로 가시고 의문사일 때, 의문문일 때는 처음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부정의문문이든 아니면 조동사 의문문이든 일반 의문문 이런 경우는 중간 끝이 중요해요. 두유로 시작하면 두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동사나 뒤에 발음이 중요하고 의문사 의문문은 가장 앞이 중요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네, 쭉쭉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세 단어 풀이법으로 풀이 자체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X는 아시죠? 아, 네, 속어법 말씀하시는 그죠? 이 거죠? 동그라미 세모 X를 사실 엄청나게 좀 엄격한 기준을 두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네, 한번 동그라미 세모 X를 제대로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따 바로 안내가 갈 거고, 그 네, 다음에 그 청취 자체를 파트 2에서 계속 올려야 돼요. 청취력을 올리는 훈련은 제 과외 프로그램 상에서는 데일리 파트 2 있죠. 네, 이거를 매일 해주시면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을 네, 지향하시면 되는데 주말 좀 뺐고 이제 평일 위주로 좀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처음, 중간, 끝에 맞춰서 좀 설계가 되어 있는 딕테이션이거든요. 데일리 파트 2 열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열어봤습니다. 딕테이션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딕테이션이 그 단어 채워넣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제 과외 프로그램 안에서는 데일리 파트 2로 기본적으로 다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데일리 파트 딕테이션 간단히 하고 나신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무한 반복 재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 이건 자투리 시간에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 제가 네, 편집해 놓은 음원이 있거든요. 이 딕테이션이랑 데리바트 2를 통해서 이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풀이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 처음, 중간, 끝이랑 동그라미, 세모, X를 어떻게 제가 푸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7번 질문 다시 듣고. When did you buy your new phone? 그럼 저는 이제 when, by, 폰만 딱 듣고 A. The store is close to my house. 그럼 세모예요, X예요, 동그라미? X요. 확신으로 X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그냥 애매하니까 X를 한 거예요? 처음엔 애매했는데 생각하고 나니까 음. X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기준 때문에 그래요. X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신할 때 X를 쳐줘야 돼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애매해서 X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네, 좀 풀이에 굉장히 좀 미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X가 맞는데 약간 지금 같은 스탠스면 원래는 세모를 했어야 돼요. 확신은 아니니까. 아, 그런 네,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X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들 때 하는 거고 네, 세모는 나머지는 다 세모. B. 알겠습니다. Last week when it was on sale. 세모, 세모. 이 나왔으니까 last week는 사실 정답 표현이긴 하겠죠. 근데 세모로 해줘도 C. I think it's the same number. 이건 X요. 그죠. 그래서 이게 B로 되는 수순이죠. 예를 들면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거법을 제대로 해주시고 15번까지 좀 풀어볼 건데 세 개 어떻게 들었는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Number 8. Do you know where Keiko's office is? 그러니까 이 아, 정도만 돼도 사실 살짝 어려울 사람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네, 일단 저랑 no, 비교해 봐야 되니까
케이트? 그죠? 그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 정도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실제로 들으면 좋은 게 노랑 웨어랑 오피스 정도. 아, 네. 이거 발음이 좀 셌거든. 웨어는 좀 약간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그 do you know 하고 where 이제 케이크와 오피스 케이크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는 no where 오피스 이렇게 가는 건데 Do you know where Keiko's office is? 그러면은 네. 이걸 잡은 상태에서 소거법 들어가는 건데 A. That's the official logo. X요. 그렇죠. 이건 확신 X를 할 수 있고요. 로고가 이제 등장할 이유도 없고 이제 오피스 오피셜 유사 발음이기도 했고요. 네. B. To reserve a room. 세모요. 세모 그다음에 C. It's on the second floor. 동그라미요. 그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풀고 있고 9번 똑같이 9. That was a short movie, wasn't it? short movie. 그죠. 그것만 네.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wasn't is 그냥 한번 더 붙는 거여가지고 S, no를 이끄는 표현일 뿐이거든요. 문제 없고 A. The theatre on Glen Road. 세모요. 세모 오케이. B. You're right. It was only an hour. 동그라미요. 그죠. 1시간.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지금까지 다 세모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동그라미 B를 했잖아요. 네. C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 관점에서는 동그라미랑 X는 확신이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 확신 그런 훈련이 되면은 C는 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들으면 더 혼동이 와요. 바꾼다고 해서 사실은 큰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꾸면은 뭐가 또 문제냐면 C에서 바꾸는 경우는 뭐가 또 안 되냐면 그러면 이 10번의 A를 놓칠 확률이 생겨버려요. 예를 들면 잘못하다가 고민해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잠깐 템포 밀리면 A에서 어긋나서 이제 못 찍거든요. 그러니까 A를 못 듣거든요. 그러면은 한두 문제 놓치면 완전 무너지는 거 아시죠? 네. 그거 많이 경험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C는 이제 앞에서 동그라미 A, B에서 동그라미 있으면은 C는 들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B번이 정답이었고. Number 10. Where can I find a building directory? Where find the directory? 정확해요. 이게 딱 제가 원하는 그 세 단어 정급법 정도인데 빌딩 디렉토리긴 했지만 뭐 디렉토리만 잡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이 처음 중간 끝이에요. 어디서 이 디렉토리 찾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그래서 can I 이런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푸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제 where can I find 그렇게 들어갔겠는데 can I가 별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죠. A. In 2 weeks. X요. B. No, thank you. X요. 그럼 C 들어요? 아니요. 안 들어야 돼요. 진짜 안 들어야 돼요.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면은 네. 약간 불안하네요. 11번은 네. 아니, 근데 정답률을 딱 해보시면 더 네네네.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기존 것보다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훈련이 되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이제 다수거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1번 Number 11. Who's going to lead the merger negotiations? Who go reservation? 이건 후는 맞고요. 처음 건 잘 들으시고 사실 이게 의문사 처음이 제대로 중요해가지고 이런 네. 경우는 첫 부분 들은 거라도 거의 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who's going to lead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going to는 실제로 큰 의미는 없었고 이제 lead 네. 누가 이끄냐 negotiation이라고 협상이 그 negotiation은 좀 발음이 세가지고 잡을 수 있었는데 이 굵직굵직한 결국에는 who lead negotiation 이렇게 A. John Sanchez's. 이렇게 될 수 있죠. 동그라미. 그죠? 그러면 이제 BC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은 이게 딱 돼야 실제로 그 템포감이나 훨씬 그런 효율적인 동그라미 세모 X를 막연하게 배워가지고 엄청 안 좋겠어요. 그냥 멋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동그라미도 뭐 들리는 것 같은 동그라미 뭐 약간 애매한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똑같이 실력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거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12번. Number 12. How do I contact the financial consultant? How contact financials? 맞아요. 너무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how contact 처음 중간 들으셨고 financial이 끝쪽에 있었어요. financial도 있었고 마지막 하나 이제 consultant 발음이 좀 세긴 했는데 consultant까지 좀 들었으면 진짜 좋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컨설턴트에게 연락하냐 이런 의미였는데 A. A free consultation.
X요. 유사 발음이고요. B. He left his business card. X요. 이거 확신해요? 비즈니스 카드 들었죠?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 카드 들었어요. 비즈니스 카드가 뜻이 뭐예요? 카드, 몰랐어요. 카드, 비즈니스 카드가 사실 명함이거든요, 명함. 아, 네네네. 명함을 알면 사실은 연락 수단이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맞아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네. 느낌으로 X를 한 거죠. 아, 네, 맞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건 원래 세모를 해줬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이유를 볼게요. 왜냐면은 이제 C가 아니거든요. 딱 들으면. C. In a few more days. 그죠, I잖아요, 이거. 네네.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B를 세모했으면 그냥 바로 꺾으면 됐는데 사실 XX로 해놓으면은 심리적으로 이걸 B로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바로 그죠? 아, 네네. 그러면 이게 C로 찍게 되거나 바로 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B는 이제 애매하게 표시를 해버려가지고. 그죠? 아, 이런 문제가 있다. 13번. Number 13. When is the health inspector coming? when house factor? 그죠? 중간께 헬스 인스펙터인데 인스펙터는 들으신 것 같고 마지막 들으셨어요? 마지막?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음이 좀 쉽긴 했는데 coming. 아, coming. 그래서 언제 오냐? 그래서 언제 조사관이 오냐 이런 느낌이에요. 네. A. Anytime this week. 세모요. 시간 개념인 건 이제 들으셨고 anytime입니까? B. 네. It's good for your health. X요. 유사 발음 X. C. At the back door. X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A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잘 표시를 하면. Number 14. Wasn't this assignment due last week?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어려운 문제가 알려드리고. 그 sign last 그죠. week. 그죠, 맞아요. 중간 끝은 들으신 거. 왜냐면 중간 끝밖에 없어요. wasn'으로 시작하는 거여가지고, 부정의문문 쪽이어가지고, 처음은 큰 의미가 없어요. yes, no가 가능한 답변인 것만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sign이 있긴 했는데, assign이긴 했어요, 사실은. 아, sign. assignment가 나왔고, 그 다음에 last week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리고 좀 어려웠던 이유가 그 중요한 뜻이 due라는 발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발음이 짧잖아요.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이건 듀를 사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사인이랑 라스트 위크 이 정도로만 가지고 원래 푸시인다고 지금 전제를 해볼게요. 왜냐면 그걸로도 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A. 네. It's taking longer than we thought. 세모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세모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애매하니까. 네. B. Sign at the bottom of the page. X요. 그래서 이걸 유사 발음으로 사실 X를 할 수 있었겠잖아요. 그죠? 네네. 사인을 들으셨으니까 이건 어사인이긴 했어도. C. 네. No, you don't need permission. X요. 그죠. 근데 사실 C도 좀 어렵긴 했는데 이거는 X라고 하셨으니까 A가 답이긴 해요. 원래는 좀 이상적인 그림이라 하면 14번 같은 어려운 문제는 B를 확실히 지우고요. A, C에서 약간 네. 정합이 되는 스타일이긴 해요. 지금 A가 맞긴 했지만 그래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네네. C도 사실은 조금 원래는 실력상 세모일 거예요. 15번 마지막 해볼게요. 네. Number 15. Whose turn is it to buy coffee? Who buy coffee? 오, 정확해요. 딱 저랑 같고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누가 커피 살 차례. A. 어, 2 sugars, please. X요. 그죠. B. In the kitchen. X요. 그죠. 그러면 C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죠. 이렇게 정답. 네, 이렇게 해주시고. 실제로 C는 많이 안 듣게 돼요. 실력이 높을수록 C는 안 듣는 게 맞아요. 원래. 좋다. 네네네. 좀 신기하죠. 그죠. 네네네. 좀 이거 이렇게- 조금 했는데, 예. 아, 그죠. 지금 한 개인가 실질적으로 거의 틀린 수준이어가지고, 세 단어로 계속 처음, 중간, 끝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파트로 이제 계속 디케이션 연습하시면서, 청취력은 계속 어차피 올려야 돼. 파트는 점진적으로 들어요. 그 파트 2도 결과적으로 청취력이 올라가서 청취력을 통해서 푼다기보다도, 그 청취력을 올린다는 건 확률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파트 2를 청취를 다해서 계속 풀겠다, 이거는 고행길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세 단어 위주로 그 청취력을 올리는 개념에서는 그건 이제 확률을 높이는 그걸로 가버리니까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네. 지금 제 데일리 파트 뭐가 다 들으라고 하는 그 훈련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단어 위주로 그 딕테이션 해가지고
한번 확률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네, 그 네. 컨셉을 꼭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취도 어차피 과외가 계속 진행되면서 어차피 계속 저는 트레이닝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잡아드리는 거죠, 가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처음, 중간, 끝으로 풀이를 진행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세모, X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랑 X 같은 경우는 확신할 때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세모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AB에서 이제 동그라미가 나왔거나 AB가 둘 다 X인 경우에는 C를 안 듣는다. 그죠? 근데 만약에 네, 이제 A가 동그라미여도 BC는 안 듣는 거예요. 기본적인 컨셉은. 그 나머지 거 안 듣고 다음 번호를 대기 타셔야 된다. 네, 파트 3, 4 진행해 보면 파트 3, 4 같은 경우도 이제 딱 저는 세 가지만 잡고 있는데 네. 스키밍, 그 다음에 캐칭, 패러프레이즈 이 세 가지 원리로 결과적으로 다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키밍은 미리 읽어보시는 활동 아시죠? 디렉션 나올 네네네. 때. 그래도 이거 다 네. 알고 하신 분들은 모르는 분은 없는데 대신 이것도 파트 2 동그라미 세모 X처럼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똑같이 아까도 파트 2도 동그라미 세모 X를 어떻게 또 적용하느냐 좀 차이가 컸잖아요. 그잖아요. 네. 이거 스캐밍도 사실 사람들이 그냥 읽어보는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읽어야 되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질문이랑 선택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좀 쉬운 퀴즈. 질문이 그렇죠. 중요하죠. 질문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네. 질문이 고정값이니까 일단 질문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먼저. 근데 선택지 같은 경우 4개 중에서 3개가 오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개나 오답이니까 사실 너무 과투자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다 해석을 한다거나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3개가 어차피 벌어지니까. 그래서 네. 선택지 같은 경우는 보통 키워드 체크 위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려면 그 단어만 툭툭 치는 거죠. 왜냐면 투자값을 좀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질문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왜 여자가 전화하는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네. 남자의 딴에 무엇이 최근에 바뀌었는가, 무엇이 남자가 하기를 동의하는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네. 네. 제가 해석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 대부분 이렇게 네. 하시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느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전화 이유라고 머릿속에 딱 생각할 것 같아요. 전화 이유. 그 다음에 아, 여기서도 사실 이 말 별로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바뀐 것. 바뀐 거. 그냥 아니면 좀 더 잘 잡고 싶으면 최근에 바뀐 거, 이 정도.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동의하는 거. 왓은 것이거든요. 네. 간단히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맨이나 우먼 저는 이렇게 잡는 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면 여자가 하는 말에서 남자가 하는 말에서 이걸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네. 여자, 남자 이걸 굳이 구별하는 건 제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실력대에서는. 아주 기초분들은 약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700점, 850점 가실 분들이 하는 건 좀 비추.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해 주는 게 질문의 핵심.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딱 돌아가셔야 되는 회로가 간단하게 여기서도 이 단어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또 중요한 단어들. 질문도. 그거를 통해서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줘야 질문을. 주제, 문제점, 다음에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주제 압축점. 그러니까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해서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선택지 같은 경우는 단어 체크를 한다. 키워드 체크. 말 그대로 딱 체크만 빠르게 돌리시면 해석보다는 키워드 체크 위주로 하시고 이게 또 원칙이 뭐냐면 30초 정도 시간이 대략 주어져요. 스키밍 할 시간이. 왜냐면 이거 풀고 나면 성우가 이 질문 부분 읽어주시는 거 아시죠? 네. 그때 다음 거 읽잖아요. 네. 그럼 다음 거 읽는 시간이 30초 전후예요, 대략. 그러면은 네. 30초 동안 2번 읽어야 돼, 원래는. 평상시. 왜 그래야 되냐면 간혹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마지막 문제에서 헷갈려, 만약에. 네. 그럼 다음 거를 다 읽어보고 이거예요. 못 읽죠. 잘못 읽어. 그러면 이 템포가 굉장히 죽어버리고 3, 4 점수가 굉장히 깎아먹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실력자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평상시에 2번을 읽으면 문제가 생겨도 1번을 읽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필수예요. 왜냐면은 평상시에 2번을 해놔야 사고가 생겼을 때 최소 1번이라도 하니까 그래요. 네네. 1번이라도 하는 거랑 중간에 갑자기 한두 문제만 스키밍 하는 거랑 정답률이 천지 차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스키밍은 평상시에 30초 시간 동안 2번을 읽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 관점이에요. 스키밍 훈련도 따로 해주셔야 돼요. 네. 스키밍 훈련 자체는 간단해요. 문제 풀이하고 채점 하신 다음에 네.
틀린 문제가 있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세트. 아니, 2개 틀렸다, 예를 들면. 그죠? 네. 2개 틀린 게 없으면 하나 틀린 게라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 있는 거를 바탕으로 그쪽 지문만, 세트만 스키밍 해주시면 되는데, 스키밍 훈련은 음원을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읽는 네. 과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원 들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타이머가 필요해요. 30초 타이머. 도 가능하고, 핸드폰 타이머도 가능하시고, 세팅. 그리고 그 상태에서 2번 읽는 훈련을 하셔요. 아, 2번 읽는다는 그냥- 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리기도 할 건데, 음원 없이 질문 압축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 키워드 체크하고,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스키밍 과정 캐칭 같이 보여드릴 때, 어떻게 스키밍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2번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 질문은 압축하시고, 아까 선택지는 키워드 방식. 그 다음에 캐칭 패러프레이징은 반대 개념이거든요. 캐칭 같은 경우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같은 발음이 답이 되는 경우 아시죠? 3포에서. 잠시만요. 같은 발음이 답된다. 그러니까 파트 2는 유사 발음이 오답이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3포는 발음이 같으면 같은 단어, 그러니까 같은 발음이 아니라 같은 단어면 이제 답이 처리가 되는 경우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스키밍한 단어에서 비슷하게 들리는 것만 딱딱 들어가도 이제 3포에서 어지간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캐칭이 실제로 한 60%에서 70%가 나와요. 3포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네. 비중이에요. 근데 이 A라는 단어가 한 번만 발음해 주거든요. 여러 번 발음 안 해줘요. 한 번 발음해 줄 때 놓치면 거의 아작나죠. 그죠. 한 번을 잘 잡는 싸움이 돼요. 스키밍을 잘 해놨다가 이거를 낚아채는 그거를 이제 연습하셔야 되고, 이건 캐칭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는 쉬운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칭 같은 경우도 함정이 당연히 있어요. 한 10문제 중에서 비싼 발음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한두 문제 정도 있어요. 캐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LC가 한 450점 정도가 목표다, 최종 목표 450 이렇게 맞으시면 좋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거거든요. 캐칭 함정을 의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밀고 가셔야 돼요. 어차피 함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냥 밀고 가는 느낌으로 계속 접근해 주시면 어차피 청취력 나중에 좀 올라오면 구별하기도 하거든요. 캐칭 함정은 별로 의식할 필요가 없다. 있긴 있지만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캐칭은 그죠,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캐칭은 계속 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 패러프레이징은 반대 개념이에요. A라는 단어가 B로 바뀌어 있는 경우죠. 네. 패러프레이징은 뭐 익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로 좀 바뀌어서 이제 출제되는 경우인데,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도 캐칭과 개념은 똑같아요. 그 바뀐 단어도 한 번밖에 나오진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낚아채야 되는 게 난이도가 좀 올라간 스타일이죠. 왜냐면 캐칭은 그냥 같은 발음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치면, 패러프레이징 한번 이제 약간 그 다른 발음으로 나오니까 꼬아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가지 대비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어 자체를 좀 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단어 학습.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네네. 패러프레이징 단어를 모은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제 그 해설지 ATS 기준으로는 다 정리를 해줘요, 원래. 이렇게. 네네.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이걸 다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쉬운 패러프레이징도 있고 어려운 패러프레이징도 있거든요.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어떤 거 같아요, 백락사?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를 대비해야 돼요. 대비하는 거요? 음. 어려운 걸 대비하는. 그렇죠. 쉬운 건 어차피 거의 잡혀요. 실력상. 네. 웬만하면. LC가 좀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쉬운 건 어차피 네네. 해결되고, 이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딱 그 봐도 어려운 느낌인 것만 딱 학습해 주셔야 돼요. 딱 느낌상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는 wait on postpone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좀 구경을 해보면, 그죠? 뱅키 세레모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어떤 행사가 바뀌는 스타일이니까. 숙박 가능한 이제 이것도 이제 어코모데이션, 숙박 시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패러프레이징, 제 말은 이게 정리하실 때 이거를 꼭 다 정리하지 말라는 이야기.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이 표현 딱 봐도 어렵고 내가 못 잡을 것 같다라는 것들만 따로 노트에 정리해 주시는 게 패러프레이징 학습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3포 공부 자체가 또 7에 연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요. 3포, 7이 패러프레이징이 이제 다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문제 파트인데, 만약 그 3포 패러프레이징을 하다 보면 7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한 번에 같이 좀 할 수 있는 느낌은 있죠. 패러프레이징이 3, 4, 7에 다 이제 동일하게 있으니까 노트 정리를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노트 정리 자체를 쉬운 단어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본인 수준에 맞는 좀 어려운 패러프레이징으로 모아주셔라, 이런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해설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어려운 패러프레이징으로 표현 수집. 네.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단어를 학습하는 게 일단 약간 정석적인 부분이고, 이제 제가 좀 이따 캐칭 훈련이랑 패러프레이징 훈련하는 법을 또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캐칭, 패러프레이징, 페프를 할게요. 페프 타이밍 훈련도 좀 이따 알려드려요. 캐칭, 페프 타이밍 훈련. 35번부터 지금 쭉 스키밍도 보면서 캐칭이랑 패러프레이징 어떻게 풀어갈지 좀 잡아볼게요. 스키밍은 한번 제가 하는 거 참고해보세요. 캐칭이랑 패러프레이징 훈련할 거고 전 이것도 무엇이 대화의 주제인가 절대 이렇게 해석 안 하고 그냥 토픽만 다 봐요. 그리고 토픽 보고 선택 키워드 체크하고 이것도 문제점 봐도 그 의미가 다가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체인지 레이스톰 에러 클로저 다음에 들을 거 이렇게 했는데 한 번만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 읽을 때도 다시 체크 다시 한번 싹 보고 부족한 부분도 읽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두 번 읽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 번 읽는 게 기본값이 돼야 되고 네. 이제 안 좋은 상황 즉 사고가 생긴 상황에서 한 번만 읽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헷갈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읽게 되는 거고 평상시 이렇게 두 번 읽는 좀 안정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 지금 뭐 할 거냐면 캐칭이랑 패러프레이징 타이밍 훈련을 할 거거든요. 제가 정답이 나오면 음원을 멈출 거예요. 네. 근데 음원을 멈추는 이유가 정답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 정답 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멈춰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가 멈추는 타이밍 있죠. 네. 그때 실전이면 시험지에 체크가 돼야 돼요. 제가 딱 멈추는 그 순간 실제로는 좀 잘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다 체크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식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Questions 35 through 30. 나오시죠? 네네네. 네.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n sports news, 스포츠, 여기서 딱 내야 돼, 실제로. 어, 그리고 대기를 36번에 딱 단어를 잡아주시고. 그 중에서 프로블럼 쪽이 약간 문제 상황 쪽을 들으려고 하면 가장 좋고, 질문이 네. 기준이 되면 가장 좋고, 근데 동시에 이걸 다 듣고 보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1순위, 뭐 1.5순위 이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our own Easton Jaguars won today's soccer match against the Portville Lions. Here to tell us about the game is Aaron Parker, the goalkeeper for the Jaguars. Mr. Parker, thanks for joining us. Thanks for having me. Today's game was challenging. It started to rain early on, and the storm didn't 그죠? 레인스톰 들었죠? 레인이랑 스톰 끊어도 나오긴 했는데, 맞고요. 그럼 다음에 들을 거예요, 이것도. let up for nearly an hour. There were several times when we lost control of the ball because the field was so wet and slippery. Well, you all played really well despite the weather. Now it's time for a commercial break. A랑 C가 헷갈리는데 A가 맞아요. A 맞아요. 왜냐면 제가 멈춰드린 건 A였고, 실제 웨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리포트가 안 나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캐칭 함정에 속하죠. 네. C가 이런 게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밀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밀고 가다 보면 이제 실력이 좀 붙고 하면은 그 약간 감이 생기거든요. 쭉 가시고 41번, 42번, 43번도 해볼게요. 네. 이건 남자가 원하는 건데 그냥 원하는 것만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네. 것 이렇게 왓은 것으로 잡아주시고 네. 선택할 것 이렇게 잡아주시고 제안하는 것 이렇게 잡아주시고 간결하게 왓을 또 무엇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냥 해석이 나름이에요. 것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될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큰 차이는 없고 지도, 스케줄, 호텔이야, 버스 투어 이렇게 잡아주시고 작게 크레딧 가면 두 번 지금 이 읽으셔야 되니까 지금 이 보세요. 속도로 문제를 지향하는 푸세요? 거. 지향하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체크는 진짜 체크이기 때문에 아시는 단어면 이렇게 알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아는 단어는 그냥 진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두 번 읽으셔야 되니까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의미는 별로 없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작업 체크만 해놓으시고 제안하는 거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사실 이거.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d like to book 2 tickets for tonight's city bus tour. D번. 그죠? 정확하고요. 네. 그리고 42번 좀 힌트를 드리면 패러프레이징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Sure, we still have seats on the bus. This tour will stop at 5 different sites and end up at the Seven Stars restaurant. Oh, that sounds good. A friend of mine is visiting from out of town. He'll like that. Yes, but we have to put in the order for the restaurant in advance. You have a choice between the chicken with vegetables or the beef with rice. We'll both have the chicken. D번. 그렇죠. 뭐 먹을 거 레스토랑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상황상 뭐 what to eat밖에 안 되고
맥락적으로 이게 지금 패러프레이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Here are your tickets. And by the way, we're expecting clear skies tonight. You'll definitely want to bring your camera. 10번. 그죠? 정확히 나왔고요. 이렇게 캐칭,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이게 파트 2랑 사실 똑같은 건데 파트 2랑 3, 4랑 차이가 뭐냐면 파트 2는 아무것도 안 들린 상태에서 저희 세 단어 잡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3, 4는 반대예요. 이 적혀져 있는 거에서 단어를 잡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프레임인데 이게 단어 접근의 청취를 가야 확률값을 높이는 청취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네. 트랙이 두 개예요. 원래 청취를 선택하는 영역이랑 확률적인 접근을 하는 청취가 좀 다르게 있어요. 접근법이 네. 토익적으로. 네. 청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잘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입장이에요. 뭔가 다 듣고 다 청취를 하고 해가지고 푸는 능력들은 이제 원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쉽게 이제 토익 LCD 금방 끝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원래 영어가 안 됐거나 어떤 영어적인 정치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 그 청취력을 올리는 쪽으로 가버리면 조금 곤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점수 상방이 좀 닫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 방법이 이제 단어적인 확률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이게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청취력이 올라요. 또 많이 청취를 훈련하다 보면 또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사실 청취는 오르는데, 대신에 아까 제가 말한 청취력 트랙으로 봤을 때 좀 뭔가 문장을 다 들어야겠다 이런 강박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사실 둘 다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좀 접근법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패러프레이징 캐칭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면 그냥 적혀져 있는 거에서 듣는 거를 단어 단위로 옮기는 훈련, 그런 옮기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접근법을 이제 2랑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좀 차이가 있다. 제품 유형, 이제 악기, 가전, 그 주방 가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건 단어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주방 가전 이런 거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아시는 단어 위주로 체크하셔야 돼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가 사실은 악기긴 한데 모를 수도 있거든요. 수강생 수준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어플라이에서 좀 쉬운 단어는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만 체크하셔야 될 수도 있고. 네. 상품 특징, 배터리, 컬러, 사운드 사이즈. 이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 다 설명한 이후에 이 유형은 또 따로 도표랑 이 유형은 또 따로 설명해야 돼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거 두 개만 일단 먼저 해볼게요.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ell, Dietrich,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here in our Munich office next Tuesday. We can't wait to see the latest design plans for the company's new lightweight tablet. D요. 그죠? 뒤로 가시고 그다음 54번. Thanks. There's one feature of the tablet that I'm especially pleased with. Really? What is it? This model has our best battery life ever. A요. 그죠? 아까 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할 그거는 캐칭 패러프레이징 훈련이에요. 그래서 캐칭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혼자서 훈련하면 될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멈췄던 방식을 똑같이 활용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소개를 해드리면 역추적 훈련이랑 이제 스탑 훈련인데, 문제를 풀면 틀린 것들이랑 이제 정답을 다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다 표시하시고 한두 문제 틀린 세트에 대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걸 2개 틀렸다고 해볼게요. 말고 맞았고. 그러면 이게 정답의 D, 그 다음에 이거는 CC로 했는데 정답은 실제로 B랑 A인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정답은 다 표시해 놓으신 다음에, 정답은 저희가 알죠. 지금 표시를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근거는 근데 알아볼래요? 이유요? 모르죠. 그죠? 지금은 채점만 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들었을 때 이거 다 까먹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채점했을 때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정답은 알지만 근거는 저희가 모르는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이제 음원이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음원에서 같은 발음, 같은 단어나 바뀌어 있는 단어를 좀 찾아가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역추적이에요, 역추적.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을 음원에서 들을 때 멈춰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타이밍 훈련.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47번이 옷이 이제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같으면 클로징이라 될 거고, 아니면 좀 바뀌어 있으면 어페럴이라든지 뭐 다른 표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칭 패러프레이징 훈련 생각하시면서 이제 멈춰보는 훈련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저랑 잠드시는 곳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All right, let's start the meeting. How are our clothing sales? 이때 스탑.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계속. 음,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키워드 좀 보셔야 돼요. 도나 이런 사람은 나올 수 있으니까. For June? Well, sales went up 3% from last month, but customers didn't respond as well as usual to our big semi-annual sale. I was hoping for a 5% increase. Donna, why do you think the increase was so small? I think clothing sales weren't as strong because the advertising budget was cut this year. I'd like to see that money put back into our budget. 어제 2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컷도 나오고 막 수정안 관련 이야기니까 이건 이제 이러지 여기쯤에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9번. Let's wait another month. If sales are still low, we may have to increase the advertising budget, but I prefer to wait on that decision. 나왔죠. 디시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선택지가 긴 거는 패러프레이징 캐칭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페프랑 이건 캐칭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네. 페프고 이 오늘은 캐칭이에요. 그래가지고 선택지가 길수록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캐칭 문제일 수도 있고 패러프레이징 문제일 수도 있고 혼합형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계속 훈련하시다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다 들고 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사실 목적 의식을 갖고 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 훈련을. 네. 이거는 이제 막연히 스크립트 분석하는 그것보다 집중력이 훨씬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딱 본질에 맞게 딱 풀이법에 맞는 어떻게 보면 청취 훈련을 하는 건 다름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점수에 다이렉트하게 연결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2문제 이상 제가 한두 문제 틀린 거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양도 그렇게 부담되진 않거든요. 네. 가볍게 진행하시면 된다. 그리고 대감기는 여러 번 하시면서 이제 한 번에 잡을 필요는 없고 여러 번 대감기는 하셔도 되고요. 네. 대감기만 해도 못 잡으면 이제 그 스크립트 한 번씩 보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 과정에서는 3-4 스크립트를 잘 안 보게 돼요. 수강생들도. 그러니까 그 3-4 스크립트가 굉장히 긴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청취 훈련을 하는 걸로 생각해버리면 공부할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구조긴 한데 이게 좀 사람 좀 어렵게 하는 그거긴 해요. 토익 공부할 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제 수강생한테 3-4 스크립트 뭐 청취적으로 이제 분석하라 하거나 뭐 들어보라 하거나 이런 뭐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입각하는 그 3가지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 의해서만 이걸 연습을 하라는 거지 이거를 네. 막 청취를 올려라 이렇게 절대 주문 안 하고 오히려 청취를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파트 2에서 청취가 오르면 3-4는 알아서 파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좀 연계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쭉쭉 가야 되는 거지 좀 공부를 힘들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3-4도 딱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 훈련만 하시고 따로 스크립트 분석에 의한 뭐 청취 훈련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에서 이제 캐칭이랑 패러프레이징 훈련까지는 전달해 드렸고 다음 강의 때 바로 이제 도표랑 그 아까 따옴표 문제 있죠. 이거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야기하고 LC는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네네네. 네. 네. 55번 같이 따옴표 문제라고 하는데 뭐 네이밍 자체는 의미 파악 문제라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네이밍이 있는데 전 따옴표 문제라고 하고 있고요. 따옴표 문제 같은 경우는 결과 이 성우가 이 대사를 발음해 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긴 한데 막 어떤 위치를 지정해 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은. 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5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뒷문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푸는 조건은 첫 번째, 이 앞문장, 이 해당 문장, 그 다음에 뒷문장을 다 청취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미션. 그래서 청취 자체가 안 되면 사실 좀 풀기는 어렵다. 네. 세 문장 청취를 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맥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 저희 지금까지 한 걸로는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 사실 내용 이해를 못해도 단어 단위로 낚아서 풀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세 문장 의미 파악 따옴표 유형에서는 사실 이제 문맥 이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정석 프로세스는 1, 2번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지름길은 있어요. 사실 제가 설명은 이제 해드릴 건데 이것도 하나만 딱 정리해드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좀 이걸로도 원래 푸는 게 정석이에요. 클래식으로 이제 정석으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약간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청취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그때 푸는 법이 심화 패러프레이징으로 좀 푸셔야 돼요. 심화 패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원래는 패러프레이징이 A라는 단어 B로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근데 심화 패프는 이 다운표 문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두 단어 정도 잡으셔가지고 두세 단어 잡으셔가지고 네. 그거를 그냥 맥락상 패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풀 때 접근법이 두 개 있는 건데 처음에 이게 당연히 좋지만 이걸로 하셔야 돼요. 일단 지향하셔야 되는. 근데 그게 안 되는 문제에서는 심화 패프로 가셔야 된다. 두세 단어를 잡고 그냥 문맥으로 해버리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원래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두세 단어를 통해서 패프가 딱 어떤 이 심화 패프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추론을 하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확률적인 추론. 그래서 이 두세 단어가 들렸는데 이 두세 단어로 어떻게 패프가 되려면 A, B, C, D에서 어떤 거밖에 안 되겠네. 아니면 최소 두 개 속어라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들은 두세 단어 가지고 안 되는 선택지 두세 개는 보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개, 네. 그런 건 속어를 하셔야 되거나.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풀이셔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가볍게.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네.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55번. See the latest design plans for the company's new lightweight tablet. Thanks. There's one feature of the tablet that I'm especially pleased with. Really? What is it? This model has our best battery life ever. It can now operate for 3 full days on a single charge. That's incredible. I'm excited to hear more about this during your presentation. By the way, we made a dinner reservation for our department that evening. Actually, my favorite singer is performing that night. That's okay. We'll see you soon. 그럼 뒷문장 큰 의미 없었고, 그죠? 네. 앞문장에서 여자가 한 말 중에 단어 한두 개는 잡아야 되는데, 혹시 들은 거 있었어요? 이 단어 어제 의미 없고.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그러면 한번 단어만 잡아보세요. 이 대사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앞문장에서 대사 단어 한두 개. I'm excited to hear more about this during your presentation. By the way, we made a dinner reservation for our department that evening. 이 대사거든요. reservation department. 네. 원래는 사실 좀 쉬운 단어로 디너가 있긴 있었는데, 디너가. 디너. 리저베이션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랑 더해서 추론해서 심화 패퍼를 해야 돼요. 원래. 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여자가 그냥 저녁 예약 그냥 의미를 만들어 보면 저녁 예약 있어 이런 정도 해볼게요. 저녁 예약 있어. 네. 저녁 예약 했어 뭐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이 대사를 쳤어요. 내 좋아하는 가수 그날 밤 공연해. 그럼 어떤 흐름으로 가야 돼요? 초대 거절. 맞아요. 취재 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제 심화 패퍼를 해버리면 정답률이 그래도 좀 높아요. 엄청.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긴 하지만 심화 패퍼도 나쁘진 않다. 네, 네. 자선책으로 굉장히 괜찮다. 네. 이게 이제 다운표 유형의 이제 큰 핵심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난이도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표는 세 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도표를 봐야 되죠? 9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세 문제 기준으로. 네? 3문제 기준으로 도표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화. 전부 다, 2문제요. 2문제. 아니, 한 문제. 네. 중요해요. 이게 한 문제만 도표를 본다. 다 그래요. Look at the 그래픽이 있어야 돼. 맞다. 물론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선택지 정보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반대 정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어디를 보고 계셔야 돼요? 원래 문제 풀 때, 63번 풀 때? 지금 파란색 네모. 그죠? 반대 정보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일종의 선택지가 되고 연결해서 푸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쉬운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이제 별다른 풀이가 없이 거의 캐칭 같은 느낌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간단히 3번만. Oh, the billing codes recently changed. You must be referring to the old list. Do you have the updated one? Yes, right here. Which procedure is it? Blood test. A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무난한 문제다. 문제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이죠. 1, 2, 3, 4랑 지금 선택지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난이도가 기본적인 지향점이 고난이도예요. 그리고 당연히 웬만하면 순수 정치로 푸셔야 돼요. 대부분은. 그래가지고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고난이도를 노리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빈도는 물론 적어요.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나오면은 고난이도라고 생각하시고 캐칭 아까 이 55번, 63번 이 문제 접근이랑은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냥 정치로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까지 제가 대비법을 조금 잡아드리고는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무의미할 정도 사실 순수 청취로 거의 가기 때문에 그냥 네. 이거는 고난이도라는 걸 인식하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이걸 막 안 들리면 빨리 버리고 이제 이 문제 투자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치가 근데 좀 올라오시면 또 풀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하니까 일단은 네. 순수 정치로 풀어야 된다라고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3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3포 한 번에 강의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왜냐면 3포 사실 같은 파트인데, 이게 네. 말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이게 그냥 파트가 구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방식에 의해서는 다 똑같은 풀이가 돼요. 3나 4나, 결과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 다운표 문제, 도표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다를 건 없고요. 대신에, 처음에 이제 청취로 푸는 스타일 분들은 결과적으로 좀 파트별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3포 맞은 개수가. 근데 네. 이제 제 방식, 그러니까 어떤 단어 접근법, 그러니까 캐칭 패러프레이징이라는 풀이법 자체는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수렴을 하거든요. 나중에 좀 연습하시다 보면. 3가 약하냐, 4가 약하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청취 스타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제 방식에 의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실력대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 4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서 이제 3, 4랑 이제 2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1, 2, 3, 4 이렇게 있고 1은 이제 따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풀이랑 채점까지는 한번 해보면 좋다. 리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2는 이제 생각해보면 아까 세 단어 풀이법 있었죠. 세 단어 풀이법,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X. 네. 그때 기준 정확히 잡았어야 됐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을 통해서 딕테이션 하실 때도 단어 단위로 이제 제가 해놓을 수 있게 조금 편집을 잘 해놨고 딕테이션을 간단히 하는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딕테이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복 정치를 꾸준히 가볍게 해주시고 3, 4는 합쳐서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이야기였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청취 훈련이 결과적으로 2에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3, 4를 제가 따로 청취 훈련을 잡지 않잖아요. 스키밍 훈련, 캐칭 패러프레이징 훈련이 있긴 한데 네. 이거는 그 청취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풀이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풀이 훈련 자체는 이제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 풀이법이자 어떻게 훈련 그 자체거든요. 이거를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 LC는 이거를 쭉 하시다 보면 이 2가 3에서 파급되고 1에 파급되고 4에도 파급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팁 하나 몇 개 드리면 첫 번째 네. 배속 재생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싶으면 풀이할 네. 때도 배속 재생 하시면 좋아요. 연습 때도 풀일 때도. 음, 왜냐면 얼마 이게 정도? 네네. 그죠? 풀이는 한 1.1배 정도 잡으시면 좋고 네. 연습은 1.2배에서 음질이 손상이 만약 안 되는 그런 어플이면 1.3배까지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1.25배라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수준이 연습 때는 좋고 풀이할 때는 1.1배 정도?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다. 두 번째로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자투리 시간 때 많이 재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사실 LC는 끝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이 자투리 시간 재생 습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파트 2 같은 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반복 청취 음원을 만들어 놓은 거긴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자주 좀 재생하는 습관을 들이기만 하면 사실은 어떤 좀 이동하실 때나 좀 약간 3분, 5분 정도 시간 남으실 때 자주 틀어주시는 습관만 잡히시면 사실은 LC는 진짜 끝나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그 좋은 습관 하나로 끝나는 건데. 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체크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는 네, 영역이라서 그냥 팁으로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딕테이션은 네, 이제 알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인증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건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 30문제 중에서 문법 반, 어휘 반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편해요. 물론 조금씩 변동이 있긴 있는데 문법 절반, 그 다음에 어휘 절반. 중요한 점은 문법은 3개로 나뉘어요.
크게. 첫 번째, 품사 유형이랑 동사 유형. 이 품사 유형이랑 동사 유형도 좀 구별할 수는 있긴 있는데 저는 좀 네. 합쳐서 보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접전부, 접속사, 전치사, 부사 문제라고 해서 접전부 문제라고 해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화 유형인데 심화 유형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복합 명사도 있고 네. 쪽도 심화로 나오면 심화로 나올 수 있고 관계부사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복합 관계 대명사 이런 것도 있고요. 수량 형용사 쪽 여러 가지 심화 유형들 별의별 개념들이 다 있어요. 제가 좀 대표적인 거 지금 써본 건데 근데 이게 문제의 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동사, 품사, 동사 유형이 8문제, 3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접전부 유형이 3문제에서 5문제가량 나머지 심화형이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돼요. 이게 좀 밸런스가 다른 게 이 품사유형, 동사유형이랑 접전부 유형 개념 자체로 치면 이게 30분도 안 걸려요.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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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개념 배울 거는 진짜 견적을 진짜 제가 세게 뽑아도 품사, 동사 유형은 10분 내로 끝나고 접전부도 20분 내로 끝나거든요. 오늘 뭐 네. 이렇게 할 거고. 문제는 심화 유형이에요. 심화 유형이 10시간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문제 밸런스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합쳐서 거의 13문제급인데 분이면 개념이 끝나고 이건 한두 문제인데 10시간 이상 좀 소요되는 이유가 뭐냐면 심화 유형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하고 외울 게 많아가지고 네. 좀 많이 생겨요. 공부하신 거가 좀 많이 빠져요. 뭔가 개념이 누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다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심화 유형이 가성비가 거의 제로급이에요. 그 스토익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심화 유형을 뭐 하지 말라 이런 거라기보다도 사실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긴 한데 안 하는 게 좋고 근데 하더라 100% 맞으려는 목적보다는 그 심화 유형을 네네. 파악했다면 두 개의 선택지까지만 하는 것도 굉장히 성공적이거든요. 이게 제가 추천하는 단계는 그래도 850점 이상 목표면은 이게 한 두 개까지는 이제 소거할 수만 있으면 이제 괜찮고 700점 목표다, 550점 목표다 이러면은 사실은 심화 유형을 안 하는 게 괜찮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개념은 사실은 좀 복잡하다기보다 좀 외울 게 많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유형 그리고 헷갈리는 개념들은 패싱을 하는 게 괜찮고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이런 데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다 껴놔요. 이런 개념들을 맞아요. 공부량이 좀 알게 모르게 좀 늘어나는 경향이 굉장히 센데 저는 어차피 이걸 다 좀 바르고 발라내고 시작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네.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품사, 동사 유형이랑 접전부 설명을 바로 좀 들어가면 개념 자체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어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가 있고요 제가 쓴 용어들을 다 쓰는 거예요 전치사 투부정사 ing pp 딱 이제 이 용어만 쓸 생각이고 간단히 또 5분 정도 서열을 해보면 명사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그냥 단어 하나? 그 자체? 이게 주시는 분들이 사물, 이름, 사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이름 네네네. 개념보다 사실 영어에서는 이제 주어 목적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명사는 주어 목적어고 또 주어 목적어면 또 명사거든요. 100%. 네. 이 방향성까지 같이 좀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명사는 주어 목적어도 되고 주어니까 명사도 되는 거거든요. 반대 방향, 쌍방향으로 둘 다 외워주시고 형용사의 역할이 뭐예요? 항상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죠? 정확하고요. 명사 수식의 본질이 있고 이제 부사는 뭐예요? 없어도 되는 문장. 그죠? 없어도 되는 그런 개념도 풀 수 있기도 돼요. 뭐 완전한 문장 구조에서 부사 끼어들어가는 개념으로 푸는 것도 당연히고 대신 좀 본질적인 기능은 형용사랑 동사 수식이 있어요. 네. 부사도 똑같이 수식어보다 꾸며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주어 목적어는 뭘까요? 주어 목적 어디 있죠? 주어는 주어는 동사 맨 기준으로. 앞에. 그죠? 동사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고 네. 목적어는요? 동사 뒤에. 동사 뒤에 있고 그리고 이게 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주어 목적어니까 아까 네. 주어 목적어는 명사가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전치사 뒤에 뭘 받을까요? 전치사 뒤에. 그랑 세트죠. 명사랑 같이 써야 되거든요. 네. 전치사 명사가 한 세트예요. 전치사 명사가 한 덩어리에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좀 한 세트다 정도만 지금 정리해 주시고 훈련을 하면서 숙달하는 거니까 지금 약간 네. 대강적인 개념 이야기 드리면 이 개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30분이라고 했는데 좀 더 빠르게 잡으면 10분이에요. 이게 30분 엄청 넉넉하게 잡고 지금 거의 절반 했고요.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형용사라는 건 전치사 명사 명사 수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 네. 역할로 쓴다는 건 그러면 지금 또 부사로 쓴다는 건 전치사 명사가 부사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간단히 이렇게 인더 박스를 할게요. 박스 안에 고양이잖아요. 네. 고양이가 이제 명사니까 좀 꾸미는 느낌이죠. 그죠? 전치사 명사 형용사로 쓴 거. 그 다음에 I go 여기서 문장 끝난 거죠. 나는 간다. 그죠? 네. to the school 이렇게 써. 이거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학교의 장소. 그죠? 이런 건 이제 동사를 좀 꾸미는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요. 이렇게 네. 전치사 명사는 형용사랑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는 무슨 기능이 있죠? 그 문장이랑 문장 연결해주는. 그죠? 연결해 주거든요. 연결이 핵심이에요. 물론 이제 좀 문장과 문장 연결도 하고 어떤 접속사의 경우에는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이렇게 다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연결이 핵심이고 네. 접속사 뒤에는 크게 뭐가 오죠? 아까 전치사 뒤에 명사였어요. 접속사 뒤에 오는 구조.
명사, 형용사? 주어 동사가 오거든요. 주어 동사가 오는 게 핵심이에요. 주어 네네네. 동사가 오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물론 나중에 조금 더 문장 구조가 바뀌면 주어가 생략되면서 다양한 모양이 나오지만 그래도 주어 동사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투부정사 네.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동사 느낌이 좀 있죠. 동사원, 이미 제가 원형을 썼어요. 그 원형 뒤에 네. 오는 게 동사 뒤에 제가 뭐라 했죠? 형용사요. 목적. 동사 뒤에 이제 목적 와야 되니까 이제 투동사 뒤에도 똑같이 목적 와줘야 돼요. 동사 성격이 네. 있으니까. ing도 약간 동사하고 ing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목적 받아요. 일반적으로. PP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PP 목적. 일반적으로 네. 없거든요. 네. 수동 기능이 있으면 어떤 되다지다 갔다가 미면은 목적어는 잘 취하지 않아요. 예외는 물론 있지만 이 큰 흐름을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형용사 동사 수식, 그리고 전치사는 명사랑 쓰이고 접속사는 주어 동사 쓰이고 주어는 동사 앞에, 목적어는 동사 뒤에, 그리고 투부정사는 목적어 받고 ing는 목적어 받고 pp는 목적어 받지 않는다. 이 큰 흐름으로 문법을 쭉쭉쭉 나아가는 거거든요. 기본 컨셉이. 그래서 진짜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전치사, 부사, 접속사, 접전부랑 품사, 동사 이런 다 한 거긴 해요. 근데 이거를 숙달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이 개념, 이쪽 기본적인 개념이 쉽긴 해도 이걸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코칭을 하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시면서 이게 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것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이게 지금 품사, 동사 유형 한 15분 정도 또 바로 지금 문제 코칭하고 그다음에 또 어휘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102번부터 좀 보면은 여기서 동사가 뭐죠? 102번에서 have, it, 여기요? have랑 no 동사예요. 그러면 지금 동사 뒤에 뭐가 오죠? 목적어요. 그죠? 목적어 품사가 뭐였죠? 명사요.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오브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에서 문제상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 have 뒤 결국 여기 목적어 자리로 보셔야 돼요. 끝나는 거. 결국 동사 뒤에 목적어로 끝나야 되니까 명사로 그죠? 네. 명사 자리. 명사 고르시면 돼요. ABCD에서. 10번. 정답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연습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can see가 동사잖아요. 네. 조동사 동사 원형인 건 아시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동사를 지금 사이에 동사 사이에 동사를 보내줘야 되는데 부사. 그죠? 부사. 답은? 10번. 그 다음에 108번 보시면 주어 뒤에 뭘 써야 되죠? 주어 뒤에 동사요. 그죠? 동사 바로 와야 되죠? 그러면 A, B, C, D에서 동사 가능한 게 뭐예요? A, B, C, D에서 가능한 동사요. 잠시만요. 모양이 가능한 거. D. D, 맞아요. D가 맞는데 네. D가 크게 보면 과거 동사로도 있고 PP로도 있어요. 네. PP는 물론 이 영어로는 과거 분사긴 한데 제가 과거 분사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PP라고 하는데 과거 동사로서는 가능하죠. 동사니까. 네. 그래서 이제 D번이 맞아요. 이걸로서 대신 가능하다는 걸로 알아주시고 PP로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ing나 PP 투부정사는 단독으로 동사가 안 돼요. 네. 좀 개념적으로 중요하고 투부정사 ING, PP는 단독으로 동사가 안 된다. 이건 좀 알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혹시 뭐 오시는지 아세요? 비검도 비동사 계열인데 네. 비동사 뒤에 혹시 뭐 온지 아세요? 이거 어려운 말로 동사 원형. 보호라고도 하는데 보호 보호.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하는데 약간 좀 유명해요. 그 강의 듣다 보시면 이제 제 강의 말고 이제 다른 좀 강의 듣다 보시면 보호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비동사 네네네. 뒤에 이제 보호라는 게 개념적으로 보호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이제 형용사, 명사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게 보면 네. 네. 그러면 형용사, 명사 중에서 이제 출제율이 높은 애들 형용사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래서 700점 목표, 550점 목표분들은 제가 제대로 안 되는 그 형용사 찍으라고 하거든요. 경향이 일단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10번이 정답이긴 한데 850점 이상 가실 분들은 명사가 오는 패턴도 알긴 알아야 돼요. 심화 문제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명사가 오는 패턴은 주어랑 이 명사가 동일한 대상일 때 좀 어려운 말로 동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주어랑 명사랑 뭐냐가 똑같은 거면은 이때는 명사를 쓰는 개념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를 주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패턴 중에서는 이렇게 보면 형용사로 끝나는 패턴은 부사, 형용사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 앞에 뭔가 있으면 부사가 또 형용사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명사가 오는 패턴에서는 또 형용사, 명사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형용사, 명사 이렇게 꾸며주는 거. 그래서 크게 보면 1, 2번 패턴이 나오는데 1번 패턴이 훨씬 더 자주 나오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죠. 이건 그냥 약간 스쳐 지나가기 일단 저만 지나가 주시고 제가 나중에 뭐 이런 문제 가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계속 저희는 지금 오늘은 이제 코칭 수업이라기보다 약간 전반적인 개간이니까 편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네. 저는 지금 약간 구경 느낌으로 전치사들이 뭐로 끝나야 돼요? 전치사 뒤에 세트 전치사 플러스 아까 했는데 명사요. 그렇죠 명사. 이게 약간 어떤 규칙처럼 그냥 암기가 일단 필요하고요. 이해보다는 그래서 네. 전치사는 결국 명사로 끝나야 되고 지금 위드가 전치사 딱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문제 풀 때. 그럼 이건 무슨 자리로 끝나야 되는 거죠? 명사. 맞아요. 명사 끝나야 돼. 명사 단어를 골라야 되는데 ABCD에서 명사 찾을 수 있겠어요? B하고 D가 좀 헷갈리는. 맞아요. BD 둘 다 명사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문제 좀 약간 어려워가지고 BD에서 해석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A, B번에 이제 서신, 뭐 편지 이런 뜻이 있고
이제 네. 코리스폰던트는 약간 통신원, 특파원, 뭐 기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서신 안에서 시리얼 넘버여가지고 이제 B가 맞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BD까지 압축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던 능력이긴 하죠. 왜냐하면 C번은 부사고, 이제 2번은 이제 또 동사 계열이기 때문에 동사. 이제 네. BD로 가야 되는 게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런 문제도 이제 품사 동사 용역 쪽이고, 20번도 이제 품사, 이거 동사 용역 중에 실제로 동사 용역이 좀 더 가까운 문제고요. 네. 20번을 좀 보면은 지금 대절도 사실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접속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 대절도 뒤에 주어 동사가 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접속사가 아까 주어 동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연결 기능. 그럼 이것도 대절도 이제 접속사 기능인데, 그럼 이건 주어 동사 오는 거고, 똑같이 이건 동사 자리를 파악을 했다면 일단 선택지 중에 하나는 안 돼요. 동사가 아니니까. 아까 단독으로 동사가 안 되는 걸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그 PP. 그죠? 뭐 PP나 ING나 투부정사 단독으로 아, 동사가 안 네.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안 돼요. 단독으로. 그럼 이건 안 되겠죠. 이번에. 네. 그러면 BCD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지금 BCD 중에서 뒤에 보시면 이거 부사잖아요. 컬렉트리가. 네. 그러면 뒤에 목적어 지금 있네요. 없나요? 목적어. 없어요. 그러면은 능동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수동이 맞을까요? 수동이요. 그죠? 이렇게 PPP로 끝나야 이렇게 목적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PPP 있고 PPP 있고 근데 이건 have PP잖아요. 네. 차이가 있어요. have PP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have been PP여야 목적어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 조금 have PP는 시제 개념, 즉 오른 표현은 현재 완료라고 해요. 현재 완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현재 완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PP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PP 했다, 해왔다 이렇게 해석이 능동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 상태라서 B번은 안 되고 그럼 C랑 D 중에서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C랑 D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이거 헤드 빈 뭔가 좀 과거 느낌, 좀 어른 말로 과거 완료라고 하는 지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B, being, PP, 즉 현재 느낌이죠. 현재.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동사를 좀 보시면 미트가 이제 시제가 어떻게 되죠? 만나다. 현재. 현재잖아요. 그럼 좀 더 네. 가까운 걸로 가야 되니까 CD 중에서. D요. D. 그죠? D가 좀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좀 생각해 보면 풀 수 있다. 이런 것도. 이런 문제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보다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은 거네요. 그죠? 일단 품사랑 동사 유형 컨셉은 그 네. 해석보다도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의 힌트들로 가는 게 가장 조금 간결해요, 원래. 그래가지고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 문제에서 좀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데 품사, 동사 네. 유형은 좀 간결하게 푸는 걸 추천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땡스가 전치사예요. 이건 단어를 좀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네. end에서 딱 끊어주면 접속사에 끊어주면 여기 뭐로 끝나요? 전치사 뒤? 명사요. 그죠? 명사로 끝나야 돼요. 이제 네. 명사잖아요. 네. D번.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테스트까지만 좀 간단히 볼게요. 네.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101번 같은 문제 풀 때 주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왜냐면 네. 그럼 영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뭔가 혼동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해석으로 가는데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그녀의 것, 그 다음에 그녀를 혹은 그녀 스스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 마케팅 팀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녀는 마케팅팀, 그녀의 마케팅팀, 그녀를 마케팅팀, 그녀의 것 마케팅팀, 그녀를 마케팅팀, 그녀 스스로 뭐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B요. 이거요? 네. 그죠?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풀어야 그럼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뭐 격 문제 푸는 거거든요. 지금 인칭대명사.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용어로 치면 어려운 용어가 인칭대명사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소유격이라고 하고 그녀를 목적격이라 하는 건데 제가 그런 용어를 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유격 목적격을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해석으로 좀 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동사가 어디 있어요? 105번 지금 보여주시는 거. 네, 105번 맞아요. 동사 앞이니까 주어요. 뒤는 뭔가 있긴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문장이 좀 차 있어요, 좀 빠져 있어요, 뭔가 구성 요소가 빠져있는 느낌. 빠져 있어요. 이걸 해석해보면 온라인 서비스가 높은 수요에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네, 완벽해요. 그죠? 완전 해석상 완전해요. 그러면은 이건 물론 좀 어렵긴 했는데 이게 비동사가 이때는 이제 일형식 동사 이제 이런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게 네. 일형식은 그 자체로 주어 동사 쓰고 완전한 패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이때 비동사 이제 있다 해석이가 좀 높은 수요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높은 수요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네. 그럼 해석상 완전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품사가 좀 들어가요?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좀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부사. 품사 그죠? 부사가 되거든요. 네. 부사는 실제로 시가 되죠, 최근에. 사실 좀 엄밀히 보면 레이더도 나중에 이런 뜻이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부사 BC에서 원래는 좀 경합이긴 한데 뭐 해석상 당연히 최근에니까 C로 가야 되는 거. 7번 보시면 if가 접속사인 혹시 아실까요? if?
네, 알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접속사 뒤에 주어 네, 동사가 나오니까. 그게 동사 자리예요. 뭔지 몰라도. 그죠? 네, 네, 근데 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능동 아니면 수동. 네, 수동. 그죠? 이걸로 가야 되거든요. 답은? 네, 답은 10번. 그죠? 여기 딱 가셔야 된다. 네. 수동태. 그 다음에 또 아. 보시면 109번의 동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include 맞아요. 그럼 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죠? 동사 뒤? 목적어요. 목적어 품사 뭐죠? 명사요. 맞아요. 그 명사 보시면 되는데. D번. 이건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요. 그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는 거죠. ing가.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네. ed를 떼면 무슨 모양이에요? 아, 그냥 일반 동사. 동사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동사 S 붙인 거잖아요. 관계가. 그렇죠. 그럼 이건 동사, A번 동사, C는 과거 동사, 아니면 이제 PP, 아니면 D는 또 동사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다 명사는 아니죠. 간단히 생각하면. 네네네. 그죠? 이런 건 어차피 이제 B번. 천천히 배우는 거죠. B번 이렇게. representative는 이제 대표 혹은 직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되거든요. 이건 이제 학습에 나가시는 거고. 1번 접속사 뒤 뭐가 나오죠? 왠지 접속사니까. 네, 접속사 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일단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해석이 다 ABCD가 다 동사 계열이잖아요. 네, 그럼 주어가 어차피 없어요. 지금 빈칸에. 그죠? 네, 그러면 이 패턴 중에 이게 1번 패턴이고 주어가 생략되면 동사 모양이 좀 바뀌어요. ing 또는 ing. pp로 바뀌어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ing는 목적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네, 지금 아주 아까 근데 맨 처음에 ing 투부정사 목적이 있다고 그 개념 정리했고 이제 pp는 없다고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네. 건데 pp는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익숙해지면 금방 하고요. 그러면 지금 더 도큐먼트가 목적어가 있네요. 네, A번.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원래 is가 비동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비동사니까. 그래서 원래 550점이랑 700점은 그냥 대도 안 되는 뭐로 찍는다? 비동사 뒤? 형용사, 명사 중에. 형용사. 그래가지고 그죠? 일단 형사. 근데 심화 레벨로 갈수록 명사가 배우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어느 레벨까지 700점 뭐 그쯤 도달할 때까지는 일단 대도 안 되는 형용사 찍어야 돼요. 실제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금 실제로 답이 이노베이티브가 답이었는데 형용사가. 근데 네. 좀 심화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지금 we have seen so far라고 해서 또 꾸며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 형용사를 사람들이 못 꾸민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구조상 이게 캠페인이 생략된 그런 부분이 엄청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어쨌든 네네. 어려운 부분인데 심화 분들이 봐도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일단 돼도 안 돼도 일단 형용사 찍으면 맞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걸 뭐 형용사로 이제 찍어야 한다 이런 개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제율 자체가 비동사 대 형용사가 엄청 높으니까 이렇게 가는 느낌이고 당연히 명사로 나와서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력이 좀 올라와서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푸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제 기초나 기본 레벨에서는 형용사로 계속 찍어주는 게 비동사들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대절 아까 접속사 대절 좀 이야기했죠. 접속사. 네. 대. 그럼 접속사 대시니까 또 뭐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개념 똑같아요. 이건 어쨌든 동사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무슨 자리? 네, 주어 동사. 맞아요. 주어 자리니까 이렇게. 그는 받는다 이렇게 가장 간단하잖아요. 해석. 비동사 보이시죠? 네. 근데 이거 보시면 PP가 이미 있어요. 그럼 PPP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부사. 맞아요. 답은? B번. 이렇게 하니까 쉽다. 이렇게 가시고 비동사는 일단 버즈가 돼요. 되도 안 되도. 형용사. 답은? A. 이렇게 하면 돼요. 어, 되도 안 되도 그냥.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말은 네. 일단은 그렇게 가시고 천천히 교정해야 돼요. 천천히 교정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도 주어죠. 네. 뒤에는요? 주어 뒤. 동사요. 그죠? 그럼 지금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죠? 일단 A, B, C 대 동사 안 되는 게 두 개 있어요. B랑 C요. 네. 일단 안 되죠. B, C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HPP냐 BPP냐 차이인데 네. 뭐가 목적어 있고 뭐가 목적어 없을까요? A가 목적어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 아까 have PP가 목적어 있다 했잖아요. 아, have 빈 PP가 없다고 했고. 그죠? 네. 헷갈렸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PPP는 목적어 있나요? 아니요. 없죠. 이렇게. 그럼 A, D 지금 뭐가 맞아요? 지금 목적어 A. 어라이 시스템 있으니까. A. 그죠? A로 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계속 코칭을 하고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접전문은 하진 않았는데 그 지금 품사랑 동사 유형 먼저 해봤거든요. 그 접속사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바로 볼 것 같고 오늘은 크게 품사랑 동사 유형 지금 접근법을 좀 잠깐 했고요. 어휘 문제 프로세스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어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어휘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엄청 뭐 대충 이야기하면 이제 어휘 아는 만큼 뭐 풀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원래는. 근데 그건 제 도리에 맞지 않은 행동이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휘 문제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자기의 수준에 맞게 또 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왜 네. 그러냐면, 550점 목표인 경우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550점 이하 분들이 푸는 법이 있고, 1단계 방법이랄게, 이거를. 그 다음에, 네. 한 700점 플러스 목표인 분들, 550점 이상이신 분들이 푸는 2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네. 3단계 풀이법이 있어요. 이거는 850점 이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700점 이상 분들이 이 3단계를 하시면 좋은데, 네. 1단계 같은 경우는 방법론에 따라서 뭐 1.5단계도 있을 수 있고, 2.5단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1단계는 뭐냐면, 빈칸 근처만 보고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103번 기준에서 이 부분은 그냥 네. 안 봐요. 네. 이것만 봐요. 이렇게. 1년에, 3번. 그죠.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1단계. 빈칸 근처만 푸는. 왜냐면, 기초분들은 단어가 당연히 약하고, 어차피 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더 운동이 올 뿐이고,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단계에서 딱 빈칸 근처만 보고 푸는 게 가장 정답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1단계인 거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빈칸 근처랑 플러스 한두 단어를 자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 근처 나머지 한두 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7번 같은 경우는 그 빈칸 근처 코스트잖아요. 네. 비용. 그러면 비용이랑 딱 어울리는 단어가 여기까지 풀면 1단계. 그죠? 네. 그러면 2단계는 한두 단어 더 보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이구나, 아니면 뭐 협회가 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하면서. 이게 2단계죠. 그러면은 네. 비용을 어떻게 할까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협회가. 이용 가능한? A번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A번 맞는데 뜻이 좀 달라요. 왜냐면 이용 가능한은 아니고 A번이 맞긴 하거든요. 이거 네네. 알맞은 저렴. 알맞은. 그래서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A번이 맞긴 한데 지금 아마 어베일러블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용 네. 가능한. 헷갈렸어요. 어쨌든 A가 맞고 이렇게 딱 부분적으로 풀고 제 말에 프로세스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네. 여기서 잉크만 보는 게 1단계였다면 다른 단어까지 몇 개 보면서 푸는 게 2단계 접근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해석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해석보다는 이렇게 빈칸이나 한두 단어 보고 추론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푸는 게 2단계 방식. 네. 3단계는 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해석 다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2.5단계라는 건 해석을 좀 더 하는 느낌이고 3단계는 해석 전부 다 하는 거. 해석이 다 되시는 분들이 굳이 해석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해석 다 하고 푸는 거예요. 550점 목표, 700점 목표 분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네.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550점 목표도 700점 목표도 다 3단계처럼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어휘 문제 효율이 안 나와 버려요. 사실은 1, 2단계 하시는 분들이 3단계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저는 좀 분리해서 티칭하고 있다,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2단계 혹은 1.5단계 이렇게 좀 적용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바로 3단계로 하는 거는 700점 이상이 됐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사이즈가 좀 고득점 목표긴 해도 실질적으로는 2단계 전후에서 좀 움직이시는 게 좀 유리하다. 네, 알겠습니다. 점차 3단계로 좀 넘어가시는 게 좋고 다른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기서도 이 사람이 트로피를 동사하는 거죠. 다 동사니까. 1단계로만 풀어보면 트로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죠? A가 답이잖아요. 이렇게. 음. 이게 1단계 풀이고 만약에 뭐 네. 성과, 퀄리티 개선 이런 걸 보면서 하면은 연애 이런 걸 보면서 하면 2단계인 거죠. 1단계로 풀리는 문제는 많아요. 1단계가 헷갈리면 이제 2단계로 좀 넘어가는 식도.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땡땡 부서 관리자거든요. 땡땡 형사예요. 다양한 형사니까 부서 관리자를 이제 고르셔야 되는데 어떻게 수식을 만들지. 근데 여기서 또 모르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어려운 문제에서 그죠? 네네. 아시는 단어 여기서 몇 개예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A랑 D. 그러면 A는 사실 긴급한이고 네. 전달 네. 가능한. 그럼 여기서 이제 프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1, 2, 3단계를 알려드렸고 실제 어휘 문제 이렇게 A, B, C, D에서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정은 이래요. 아는 걸 먼저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A, D를 먼저. 그럼 A, D가 아니면 B, C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A, D에서 뭐 맞으면 A, D 중에 하나 가면 되는 거. 그러면 이번에 A, D가 아니었어 만약에 해봤는데. 네. 그럼 BC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네. 찍을 때 원칙을 좀 세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BC 중에서 상대적으로 앞번호로 찍을 건지 뒷번호로 찍을 건지 정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순간순간 고민하면 시간이 아까워요, 어차피. 지금 앞에서 찍을 거예요, 뒤에서 찍을 거예요? 정해야 돼요. 그건. 그래서 앞에서 찍는 걸로 정해보고. 그럼 네. AD가 일단 맞아요. 긴급한 부서 관리자, 전달 가능한 부서 관리자가 맞아요. 휴가에 대한 요청이 땡땡 된다. 땡땡한 부서 관리자. D가 약간이라도 어색하면은 아닌 거라고 느낌이 잡아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아는 단어를 좀 끼워 맞추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딱 일말에 뭔가 자연스러움이 없으면, 아까 일말에 뭐 부자연스러움이라도 있으면 그냥 제끼는 네.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AD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앞에서 찍는 걸로 했잖아요. 그럼 네. B잖아요. 찍으면 네. 답이에요. 이렇게 그냥 B예요. B.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물론 BC에서 틀릴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50%니까. 근데 중요한 네. 건 AD를 제거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아는 단어를 지금 잘 지운 거잖아.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AD를 지금 아는 단어지만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지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 이런 문제 이제 50% 확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함정으로 갈 수 있던 문제 혹은 이제 25% 문제를 50%까지 끌어올린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B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BC에서 50%긴 하지만 실제로 B가 맞았다. 여기서도 보시면 리뷰한다, 연간, 예산, 땡땡이에요. 그럼 연간, 예산, 땡땡이랑 어울리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아시는 단어 여기서. A랑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요구사항, 필요 조건 뭐 되는 거고, 딜리버리는 아시다시피 배달, 전달, 그죠? 배달, 네. 디벨로퍼, 개발업체, 퀄리티는 개발자. 품질, 그죠? 네. 네. 뭐가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워요? A?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죠. 이게 네.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는. 네네. 왜냐면 해석도 어려워요. 회사 임원들이 현재 리뷰하고 있다. 길이가 보여주듯이 어렵잖아요. 굉장히 구조가 어려운 구조였는데 그래도 그 부분만 보면 또 풀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이런 걸 계속 훈련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땡땡 이벤트 형용사고요. 다 형용사니까. 네. 땡땡 이벤트는 한두 단어 보면은 만들었다, 야기시켰다, 다르도록, 추정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이 돼야 될까? ABCD에서 아는 거. ABC 아는 것 같습니다. ABC가 아니면 D로 가셔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네. A는 총합의, 총계의, 마지널, 약간의, 사소한 이런 뜻이고, 네. C는 뭐 대표하는, 직원. 뭐 그죠? 직원 이런 뜻도 대표. 있고, 대표 이런 뜻도 있고, 그러면 이제 A, B, C가 맞나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D가 정답 이렇게 하는. 무슨 이게 뜻이에요? 네네. 그죠?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게 중요해요. 사실 여기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아까도 느끼셨지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걸 좀 버릴 수만 있으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딱 그냥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는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쭉 넣어지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아는 단어라고 생각해도 이게 사람들이 좀 애매하게 해석을 해서 좀 끼워 맞추려는 경향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네네네, 맞아요. 이게 오답률이 좀 많이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프로세스에 맞춰서 아는 단어여도 약간 애매하거나 뭐 끼워 맞추는 것 같다 이러면 일단 좀 제거해 주시다가 모르는 단어 어떤 앞번호 뒷번호 이런 걸 잘 가지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파트 7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 네. 550점 목표, 600점 목표 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방식은 숨은 그림 찾기 방식이 있어요. 제가 지은 용어라서 처음 들어보실 건데 해석이 별로 필요 없이 이제 특정 단어 찾아가지고 뭐 푸는 좀 방법이 있고요. 네. 이제 700점 이상, 850점 이상 목표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석 풀이법으로 이제 가져오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기준 정석, 그러니까 기존 정석 말고 3단계로 전 푸는데, 세 번째는 패러프레이즈, 그러니까 이 마무리 단계에서 패러프레이징 능력을 쓰셔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리마인딩이랑 예상 작업,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키워드 정리 과정인데 이제 제 용어로는 지도 그리기랑 분할 독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할 건데 필수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패러프레이징은 당연히 필수. 이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필수인 이유가 그냥 이게 정답이 딱 되는 원리예요. 이건 계속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모아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그리기는 약간 선택, 그러니까 수강생의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라서 이건 제가 강요하지 않고 분할 독해는 웬만하면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마인딩 예상은 이건 거의 이게 곧 세븐 실력이에요. 이건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이걸 계속 저랑 어차피 훈련하는 거거든요. 또 1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개념이어가지고 3번 원래 아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1번 지도 그리기랑 분할 독해는 지금 간단히 설명하면은 지도 그리기는 저는 이제 좀 어려운 지문에 이제 쓰는 개념인데 이렇게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키워드를 전 미리 좀 적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좀 어려운 질문, 쉬운 질문 말고 좀 어려운 질문, 약간 60번대 이후로 이제 싱글에서 좀 약간 어렵다 느껴지는 것들에서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요. 예를 들면 에세이, 전시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 사람의 직업, 엑스트라 피, 추가 요금 뭐 이런 거 찾으면 좋고
정리를 하고 가는 개념이 지도 그리기 개념이에요. 간단해요. 그냥 이 키워드를 한번 실제 지문에 적어보거나 표시하는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읽자, 문제 풀어가자, 이걸 약간 지도를 그려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필수는 아니에요. 선택. 분할 독해는 필수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한 번에 다 읽고 풀면 효율성이 별로 없어요. 2분할 아니면 3분할은 해주셔야 되는데 최소 지문 길이에 따라서 지금 3분할이 편하게 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으신 다음에 61번이랑 뭐 62번 풀릴 수 있는 건 한번 풀어보는 거고, 예를 들면 이거 읽고 풀 수 있는 건 한번 풀어보고, 이거 읽고 또 풀 수 있는 건 풀어보고, 또 읽고 풀 수 있는 건 풀어보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 분할 독해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첫 번째 문단을 읽고 61번이 푸는 과정에서 ABCD를 읽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ABC, 만약 61번이 첫 번째 문단에 나오지 않아도 이 ABCD를 읽고 가니까 이 두 번째 문단에 근거가 만약 있으면 좀 찾기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좀 선택지간에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분할 독해예요. 물론 쪼개서 풀고 하니까 더 이제 쉽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ABCD를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ABCD를 핵심이거든요. 분할 독해도 개념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푼다. 좀 정리해 주시고, 이걸 실제로 좀 적용하셔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바인딩 예상이 이제 저랑 하는 이제 세븐의 이제 그 수업 전체 전부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건 어떤 개념 자체가 간단하니까 패러프레이징이랑 네. 지도그리 분할 독해. 리마인딩 예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수강생에게 이제 티칭하고 코칭하는 그런 전부의 개념이고, 실제로 이제 수강생이 이제 제 리마인딩 정도의 실력을 갖추면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네. 리마인딩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 세븐의 해석법 자체는 저는 단어 중심 독해로 좀 잡거든요. 네.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건 개념 자체는 간단해서, 단어 중심 독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하거든요. 토익 수험생들 다 이렇게 하는데, 전시회는 이제 6월 7일 날 오픈할 것이다. 그죠? 네. 부분으로서 박물관에 진행 중인 아트 어라운드 프로그램의 부분으로서. 그래서 모든 박물관 고객들은 이제 박물관 입장료를 지불했다면 한 고객들은 볼 수 있다. 전시회를. 그리고 그것은 특징으로 할 것이다. 역사적, 현대적인 예술 작품 전시를 유명한 아메리칸 아티스트로부터, 뭐 사우스가 뒤에 있긴 있지만 남아메리카, 네. 이렇게 해석해요. 대부분. 네. 뭐 네. 틀린 해석은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 해석인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직독직기, 뭐 끊어읽기라는 식으로 이제 불리는 방법이거든요. 잘하면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일반적인 이제 수험생들이 하기에는 좀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공부량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해석도 이제 찐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좀 느려요. 결과적으로 하고, 네네네. 단어 몇 개가 막히면 또 굉장히 이제 정체가 생기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단어다 찍어서 의미를 연결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 단어 중심 독해는 정확도는 제가 보장을 못해요. 한 80%, 90% 정도까지 안 되거든요. 아까 거는 네네. 이제 100%라고 했을 때, 이 단어 네. 중심 독해는 정확도가 의미적으로 8, 90% 정도가 나오고요. 대부분. 단어를 정확히 알았을 때. 근데 이래도 토익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토익은 논리랑 추론의 어떤 영역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래 이제 수능이나 뭐 편입영어 이런 좀 약간 논리가 많이 들어간 시험에서는 좀 불리한데, 토익은 왜 정답 원리 자체가 패러프레이징을 다 출제를 하잖아요. 네네. 단어를 어떻게 단어로 바꾸느냐만 뭔가 낚아챌 수 있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문맥의 흐름을 약간 놓쳐도 큰 지장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단어 중심 독해를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하냐면 단어를 찍으면서 진행해요. 전시회 열린다, 박물관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 박물관 고객, 입장료, 지불, 본다, 전시회, 특징으로 한다,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예술작품, 전시, 남아메리카 아티스트, 이렇게. 그러면 의미가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만 해도. 네네. 저희 뇌는 약간은 조금 이 단어를 다시 다 알았다는 전제하에 내가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버리거든요. 크게 막 아까 직독직한 거랑 엇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토익 지문 어떤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단어 중심 독해가 된다라는 얘기고, 똑같아요. 네. 큐레이터, 6주, 전시회, 이 사람은 가져온다, 넓은 전문 지식, 박물관에 합류, 전, 뮤지엄, 경영진, 3월달, 이 사람, 큐레이터, 이 기관, 6년, 3년 보냈다, 공부, 고대, 공예품, 아르떼, 입센터에서 베네수엘라. 제가 뭐 굳이 막 그렇게 막 연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단어만 뚝 찍었는데도 대강 들어와야 되거든요. 의미가 8, 90%는.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걸로 풀어도 충분한 이유가 토익이 패러프레이징 기반의 어떤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어. 어떤 내용 이해를 물어본다기보다도 특정 구문을 잘 옮겼느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안내해드리는 게 단어 중심 독해예요. 일단 그죠? 이걸 계속 네. 또 훈련시킬 거고 이제 리마인딩 예상이 무슨 이야기냐면 리마인딩 예상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한 두세 문장 단위로 끊어주시면서 그 두세 문장 읽었던 거를 무슨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지 머릿속을 한번 리마인딩 하셔야 돼요. 근데 리마인딩 할 때 그 내용 요약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읽었던 단어 중에서 읽었던 두세 문장 중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한두 단어 꼭 있어요. 문장에서는. 네. 그거를 잡아내고 그걸 통해서 약간 그 두세 문장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를 좀 지정해주는 느낌을 딱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네.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제가 형광펜 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두세 문장 와서 이 두세 문장인데 총 세 문장이니까 첫 번째 세 문장 중에서 중요한 핵심 네. 단어 한두 단어 한번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펜 친 것 중에서 보시면 되세요. 형광펜 친 것 중에서 네. 그 뮤지엄에 간다. 뮤지엄이랑 온고잉 이거 두 개 잡으신 거예요? 뮤지엄이랑 답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저랑 가까워지면 좋다 이런 이야기지 답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음. 그다음에 뮤지엄 엔트런스 비. 엔트로피 그죠? 뭐 여기 잡았다 쳐볼게요. 그죠? 두개 네. 정도. 그러면 네. 제가 어디 잡을 거냐면 저는 여기 전시회 전시. 전시 이야기죠 어차피. 네네네. 전시회가 열린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시회가 열리고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저 같으면은 그냥 전시회 이걸 딱 이제 이런 느낌을 잡고 네. 이제 전시랑 전시회 뭐 소개 이런 걸로 잡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그래가지고 네. 한두 단어로 잡아가지고 이걸 딱 머릿속으로 대신 진행하셔야 돼요. 아, 리마인딩 어차피 이거 표시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 머릿속으로 이제 딱 두세 문장 읽고 멈추신 다음에 이거 다 읽은 다음에 한 3초, 5초 정도 딱 이제 리마인딩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문장이 이 단어가 좀 진로 중요해 보이고 전시의 소개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문제 풀이할 때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읽은 걸 정리해서 풀어야 훨씬 잘 풀리거든요. 순간적으로 한 이쯤 세 문장 읽으신 다음에 한 5초 정도 포즈 이렇게 단어 좀 잡고 전시의 소개다라고 좀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줄리아 이 사람이랑. 끝이에요. 그거만 잡으면 돼요. 이 사람이 가장 네. 중요하잖아. 이 사람 이야기 쭉 하는 거니까. 네네. 카테고리적으로 이 사람 소개죠, 어차피. 네네. 이 사람 커리어, 이 사람 소개예요. 지금 이 사람 소개. CC 소개라고 할게요. 이걸 딱 그냥 카테고리 지정할 수 있다는. 그렇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나서 이게 이 사람 CC에 대한 소개라고 딱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랑 그냥 막연히 쭉 읽고 있는 사람이랑 다르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풀이적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문제 자체가 리마인딩 한 곳에서 거의 나오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잘하게 되면.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 CC 소개잖아요. 그죠? 네. 이거 전시 이야기잖아요. 그런. 리마인딩 한 네네. 곳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세 번째 문단도 좀 해보면 세 번째 문단 한번 단어 중심 독해 한번 해보시겠어요? 단어 한번 쭉쭉 찍어보세요. 제가 한번 저한테 또 교정해 드려야 되니까. 이거 전시회랑 그다음에 뭐 이거 뒤에 포함하는 것들. 이제 포함 쭉 이렇게 묶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아티스트 방문하는 거, 방문한 아티스트들은 제공하는 거 아트워크샵을. 그죠? 그다음에 그 코스트, 레귤러 애드미션 피, 그다음에 인클로즈 뒤에 끝. 그죠? 그걸 이제 쭉쭉쭉 이어가시면서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네. 단어 잘 잡으셨고, 그 단어 네. 잡으면 약간은 연결해 주시면, 아주 약간의 연결. 그래서 전시회는 포함한다. 그 주어 동사까지 해석하면 좋고요. 그래서 네. 전시회는 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국가로부터 아티스트들은 제공한다. 워크샵. 그리고 워크샵. 비용은 비용. 이렇고, 그리고 이런 입장료 이외에 이렇게 비용이 이렇고, 그 다음에 아트 용품을 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정도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잡으신 거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만 또 의미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또 결과적으로 리마인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여기는 무슨 이야기죠? 크게 보면 전시회가 뭘 하고 있고 비용 그죠? 같은 것도 얘기하고.
네. 딱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시의 어떤 컨텐츠죠. 그래가지고 네. 전시에 뭐 하고 있고 그 말이 이제 컨텐츠잖아요. 그죠? 전시의 컨텐츠. 네. 그리고 비용인데 어떤 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게 핵심인데 단어적으로. 그 각 워크숍에 맞아요. 워크숍이 가장 중요해요. 워크숍 관련 사항이죠. 음, 비용도 나와. 그 중에 하나 있고. 그죠? 비용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게 문제니까. 그죠? 특히. 네. 그래서 딱 이제 질문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전시회 소개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네. 이게 그 다음에 CC에 대한 간단한 소개 경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이 전시회가 어떤 컨텐츠고 워크숍이 이렇게 관련 사항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으로 딱 정리가 슉 돼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네.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푸는 거랑 그냥 막 푸는 거랑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전시 이야기는 어차피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게 알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리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네. 문단 위주로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 풀이 과정 결과적으로 패러프레이징 과정이라 해석과 무관하게 특정 패러프레이징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여기가 근거예요. 그걸 옮겨야 되거든요. 음, 근데 저 만약에 히스토리컬이랑 컨템포러리를 모르면 틀리겠죠. 네. 앞부분 해석 잘했느냐 못했느냐 는 상관없어요. 이 부분을 그냥 음. 옮길 수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답이. 아, 답 고르면 되나요, 지금? 네. 어, 어, B, B.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답은 C인데, 네네. 역사가 오래된 건 아, 역사죠. 올드. 네. 그리고 컨템퍼리 현대적인 한, U거든요. 아,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답 자체 해석과 무관하게 좀 패러프레이징으로 사실 토익이 많이 출제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표현을 이제 그 아까 3번 과정에서 패러프레이징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네. 또 정답은 또 패러프레이징과 많이 관련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C의 직업인데 결과적으로 큐레이터로 푸는 거거든요. 아니면 뮤지엄 경영진 3주 이런 걸로 푸는 건데 못 네. 옮기면 이제 넣었을 땡이에요. 이것도. 음,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그, D라고 해야 되나? 그죠? 박물관 직원이죠. 네네. 큐레이터자 경영진에 좀 합류한 사람이니까. 이것도 패러프레이징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네네. 세븐 이렇게 다 패러프레이징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 피가 지금 10 파운드거든요. 네. 그러면 워크샵에 대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옮겨야 돼요. 워크샵을 그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워크숍. 아, D? D. 아, D라고 말씀드렸는데, B, B요? B? 네네. B가 맞죠? 저 잘못 들어가지고. B 맞아요. 아트 클래스가 워크샵으로 바뀐 거죠. 아트 네네네. 워크샵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워크샵으로 바뀌어 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은 이래요. 이게 다 세븐의 과정이 전부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키워드 정리 좀 하고, 분할 도킹하고, 리마인딩 예상하고, 그다음 패러프레이즈를 계속 연습하는 거다. 연습이에요, 이것도 세븐이. 그래가지고 세븐 막 특정 개념이 있다기보다도 결과적으로 이제 단어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고, 패러프레이즈 많이 할수록 유리하고,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저랑 이제 리마인딩 하는 수준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